부품의 배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의 배치, 즉 컴포넌트 플레이스먼트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룸 영역을 설정을 해서 배치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미리 어떤 설정을 해놓은, 지명을 한 그 패키지별로 배치를 한다든가, 또 수동으로 한다든가, 또 여러가지 빠른 배치 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다양한 배치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스키매틱 캡처에서 회로가 완성이 되면 네트리스트를 만들고, 다시 한번 네트리스트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트리스트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연습했던 마스터 보드를 인풋 보드로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보드는 모노스테이블 보드로 해서 예제 하나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CB 에디터에 맞는 네트리스트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PCB 에디터에 맞는 네트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PCB 에디터를 할 수 있는 PCB 디자이너를 실행을 하면서 마스터 보드, 즉 이미 만들어 놓은 마스터 보드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현재 여기 보드에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예제의 네트리스트가 지금 읽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해서 이 보드에 우리가 부품을 배치한다 라고 생각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CB 에디터 화면은 우리가 부품의 외곽, 어떤 외곽선이라든가 라우트 키빈 영역이라든가 패키지 키빈, 요 안에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배선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맨 바깥에 있는 것이 아웃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 또 라우트 키빈, 그리고 패키지 키빈, 요 영역 안에서 부품의 배치라든가 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매뉴얼 플레이스먼트, 수동으로 부품을 배치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동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셋업 메뉴에서 어플리케이션 모드에 가서 플레이스먼트 에디트를 하면 됩니다. 셋업 에디트에 가서 메뉴 셋업에서 어플리케이션 모드를 해서 제너럴 에디트, 제너럴 에디트 이콘을 자, 먼저 메뉴에서 플레이스에 가서 매뉴얼리 퀵 플레이스, 오토 플레이스, 인터랙티브, 이미 배치된 것을 바꾸는 스왑, 오토 스왑,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매뉴얼리 플레이스먼트를 먼저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캡처에서 만들어 놓은 네트리스트를 읽어 왔기 때문에 현재 아트웍 하려고 하는 회로에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이 쭉 있습니다. BT1, 캐패시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순서대로 부품 이름 순서별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컴포넌트 해서 원하는 자기가 배치하고자 하는 부품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화면에 해당되는 부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하이드, 부품을 배치하는, 창을 숨기는
그런 그 명령어를 수행을 하면 이렇게 마우스가 이동하면서 따라서 선택된 부품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 어떤 부품을 회전하고자 한다든가 하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로테이트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테이트 시키면 되겠고, 또 다시 원래대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를 시키면 되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부품을 배치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배치를 하게 되면 컬러 설정, 또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플레이스 매뉴얼리 또 캐패시터 1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 선택을 해서 또 하이드 해서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컬러 설정을 우리가 위해서는 그 디스플레이 메뉴의 디스플레이 배치와 관련되어 있는 컬러 비저빌리티 그래서 컬러를 설정을 하든가 아니면 저 컬러 여기 메뉴에 있는 컬러 192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와 관련되어 있는 거 설정하겠다 그러면 네트를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에서 내가 네트를 빨간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툴에서 빨간색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어를 누른 다음에 컬러를 빨간색으로 선택을 하고 VCC 부분에 예를 들어서 VCC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컬러 설정 칸에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제 컬러를 녹색을 그라운드로 하겠다 그러면 녹색을 설정을 해서 그라운드 쪽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컬러 부분에 현재 선착되어 있는 녹색을 그라운드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OK로 하게 되면 이렇게 VCC하고 그라운드 쪽에 컬러가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을 또 전체를 이제 배치를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부품 배치를 이 식으로 매뉴얼리 또 배치를 하게 되면 전체를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씩 이따 배치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임의로 한꺼번에 매뉴얼로 수동으로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해서 모두 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의 이동과 회전 배치가 된 후에 그 보드 아웃라인 내에서 부품을 이동할 때에는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해당되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해당되는 부품을 이동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플레이스 매뉴얼 이게 사실은 부품의 이동 명령어인데 부품 수동 배치 명령어인데 이걸 클릭을 해서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해서 부품을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 내가 이동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개의 부품을 이동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 드래그 또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클릭을 하면 됩니다. 마우스, 네, 이 두 개의 부품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하나, 둘, 동시에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부품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원하는 위치 갖다 배치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에디트 명령어에서 move 명령어를 이용하면 에디트의 move 명령어 되겠습니다. 에디트의 move 명령어, 여기서는 요거죠. 이 shift move 명령을 이용해서 자기 원하는 부품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move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move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매뉴얼로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부품의 배치를 실시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롬을 이용을 해서, 즉 PCB 영역에 특별한 영역을 설정을 해서 그 안에 배치를 한다든가, 보드 내에 동일한 배치 작업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리플리케이트 배치라든가, 또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다양한 그 배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배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선, 즉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부품의 배치가 끝나면 각 배치의 핀들을 배선을 통해서, 즉 라인을 연결을 해서 아트웍을, 실질적인 아트웍을 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품이 배치가 끝나면 배치와 그리고 각 부품 간에 연결되는 이 거미줄과 같은 레츠 네스트가 표기가 됩니다. 이 레츠 네스트는 회로도 작성 시 우리가 그려진 연결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츠 네스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층을 바꿔가면서, 또 배선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실질적으로 배선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배선 그 위치라든가 하는 것들은 여러가지 전기적인 그 특성들을 고려해서, 또 작업성도 고려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선은 크게 일일이 사람이 이 각 레츠 네스트를, 네트워크 선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방법과, 또 주어진 제약 조건, 즉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선폭이라든가 간격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아트웍을 해주는 그런 자동 배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배선인 경우에는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최근에 그 전자 제품 부품 제조 그 경향은 좁은 면적의 많은 부품들을 실장을 해서, 또 패턴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 배선으로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그 소형 전자기기, 특히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람이 일일이
수동으로 배선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먼저 배선을 하려면 먼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퀵 유틸리티 해서 그리드를 설정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리드에서 all 애칭의 그 그리드를 5mm 하겠습니다. 5mm 하고 즉 XYZ 모든 그 엣지 그리드를 5mm 하고 OK 정의가 되면 OK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라우트에 커넥트 이 F3 요 아이콘을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메뉴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실제로 이제 배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옵션 탭을 이렇게 나타나게 해놓고 이것을 사라지지 않게 고정을 시켜 놓겠습니다. 옵션 탭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실제로 동작하는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커넥트 즉 배선과 관련해서 옵션 탭에서 주어지는 것은 이 액트라고 있는 맨 위의 부분은 탑 레이어냐 노멀 레이어냐 바텀 레이어냐 이 현재 수행 중인 작업 중인 레이어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액트 레이어와 대응되는 그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만약에 바텀으로 해놓게 되면 이제 얼터 실제 그 수행되는 화면이 탑이고 내가 얼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텀층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라인의 종류와 그리고 배선 각도 45도 현재는 라인으로 되어 있고 45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선 옵션 배선의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쇼부를 한다든가 또 오프, 허그, 온리 이런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쇼부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배선 옵션이.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배선 시 핀의 시작점에서 연결되어지느냐 스냅 투 커넥트 포인트.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배선과 배선을 이루어질 때 항상 핀에서 시작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replace etching 그래서 배선을 새로운 배선을 할 때는 기존 배선이 삭제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배선에서의 동작이 달라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돼서 현재 톱 층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얼터네이트 층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바텀 층으로 가겠습니다. 설정이 다 이제 완료가 되면 탑 레이어에 있는 지금 이 탑 레이어에 있는 핀을 선택을 합니다. 그 핀이 탑 레이어에 있죠. 그래서 마우스의 동작에 따라서 이렇게 배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배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패턴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각도를 변경하려면 여기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그 배선을 그리는 중간에 수정을 하고 싶으면 옵스를 하면 다시 그 배선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또 배선의 선폭을 바꾸고 싶다 라든가 또 하게 되면 해당되는 그 선을 체인지 액티브 그리드를 이용해서 다른 층으로 갈 수도 있고
배선의 선폭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됐으면 도움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배선을 다시 지우고 싶으면 해당 해서 딜리트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딜리트 버튼을 누른다든가 딜리트 아이콘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지우고 싶으면 딜리트 아이콘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다시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딜리트 아이콘을 하면 이렇게 해서 지운 것을 바꾼다든가 다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화를 삽입하고자 할 때는 다음은 비어 삽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어를 삽입하기 전에 어떤 형태의 그 비어를 사용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어의 타입을, 그 비어라고 하는 것은 한 층과 다른 층 사이에 패턴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전기적으로 접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어의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별도의 비어를 설정을 할 경우에는 셋업에서 constraint physical 이 항목에 가서 여기에서 all layer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쪽에 비어가 있는데 디폴트 선정을 해보고 비어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것처럼 비어의 개념이 이렇게 나오죠. 비어의 모양이, 비어라는 것은 맨 위층에서부터 맨 밑에 층까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그 절연층이라든가 도체 PCB 방막이 존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비어 타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어가 탑층에서 시작이 돼서 바탕까지 이루어지는 거고, 현재 사용되는 그 비어를 이제 사용할 비어를 이렇게 정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어 26을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비어 26 비어 26 있는데 비어 26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것처럼 비어 26이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 있는 것은 내가 비어 타입은 리무브를 하고 비어 26을 쓰겠다. 그러면 이걸 이제 OK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어 26이 설정이 되고 이것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정이 완료가 됐으면 비어가 완료가 됐으면 이렇게 클로즈를 닫고 클로즈를 하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들어와서 이 부분에 한번 비어를 삽입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패턴 아트웍을 하다가 이 부분에 내가 비어를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add 비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탑층에서 아트웍을 하다가 뒤층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비어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바로 비어 26, 방금 앞에서 설정해준 비어 26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어를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어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dd 비어 하고 다시 이제 바텀총으로 아트웍이 이송이 되는 거겠죠. 아트웍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비어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비어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선을 진행을 하면서 적절한 위치에 비어를 배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어를 설정하기도 하고 배치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배선 모드, 즉 라우트 모드를 보면 크게 여기 옵션에서 보는 것처럼 오프 모드가 있고 또 허그 온리 모드가 있고 허그 프리퍼드 모드가 있고 쇼 오브 프리퍼드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프 이 버블 오프 모드로 놓게 되면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오프 모드를 놓게 되면 DRC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DRC 즉 에러가 있어도 DRC 디자인 룰 체크 즉 우리가 살짝 이미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 있는데 그 룰에 따라서 잘못되더라도 배선이 되는 그런 모드를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배선이 이렇게 되고 오프를 놓고 오프를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크로싱하는 같은 층에서 이렇게 해도 이게 배선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배선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것처럼 실제로 크로싱 같은 층에 같은 면적에 있는 부분에 호라이즌탈 라인의 세그먼트가 같은 라인 층에 겹쳐서 쇼트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트웍이 이루어집니다. 즉 DRC 디자인 룰 체크가 적용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않는 것이 이 오프 모드고 또 다른 모드로는 우리가 허그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어진 DRC 값에 의해서 배선이 이루어집니다. 허그 모드를 쓰게 되면 허그 온리 모드를 쓰게 되면 주어진 그 디자인 값에 의해서 배선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그 다음에 쇼브는 기존 배선이나 비화를 밀면서 이루어지는 패턴을 말합니다.
라우팅 배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부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쇼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쇼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패턴되어 있는 어떤 예를 이쪽 아트웍을 수행하겠다면 기존에 있는 패턴도 이렇게 밀어가면서 그 아트웍이 이루어지는 라우팅 배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설정은 그 쇼부 프리퍼드 쇼부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아트웍을 배선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액티브 레이어가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바텀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액티브 레이어를 변경하는 방법은 옵션 탭에서 얼트로 클릭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아래층에서 액티브 레이어가 여기 보면 바텀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Change Active Layer 이것을 이용해서 탑으로 오게 되면 비어가 만들어지면서 액티브 레이어, 체인지 액티브 레이어 탑층으로 하면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층에서 작업을 하다 다른 층으로 이동을 할 때 액티브 레이어를 바꿔가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이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지금 화면 캡처링하는 소프트웨어랑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동작 커서의 이동이 여의치 않아서 안 바뀌는데 여러분들은 그 화면 캡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연습을 해보면 잘 바뀌면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층을 바꿔가면서 혹은 패턴의 폭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액티브 레이어가 탑으로 왔고 있습니다. 얼터네이팅 레이어는 바텀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탑층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어떤 그 배선의 폭을 변경한다든가 할 때도,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Change 디자인 파라미터, Change 디자인 파라미터.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레이어라든가 그 다음에 슈브라든가 비어의 크기라든가 라인의 타입이라든가 라인의 위드스라든가, 여기서 지금 디폴트는 현재 예를 들어서 라인 위드스가 현재 여기서는 5m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30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굵어지겠죠. 굵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위드스가 굵어서 이렇게 굵게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라인의 위드스를 변경한다든가 라인의 패턴 폭을 바꾼다든가 할 때도 항상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수행하거나 또는 옵션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이것처럼 이렇게 바꾸어서 수행을 하면 그 해당되는 그 패턴을 그릴 때 변경된 폭으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렇지. 라인의 위드스라든가 각종 라인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자동으로 필요에 의해서 변경해 가면서 아트웍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총 그 애칭 랭스 같은 것을 계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메뉴에서 돈 메뉴에서 컨스트레인트 매니저 세이브에서 컨스트레인트 매니저에 가서 컨스트레인트 매니저에 가서 일렉트리컬의 네트 폴더에서 토탈 렛치 랭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핀 컴포넌트가 있고 DRC가 있고